일본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자라온 타카시는 할아버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자랐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타카시를 맞아주셨고 손자에게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셨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건 타카시가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였다. 할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타카시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에는 오래된 사진들, 몇몇 소장품, 그리고 빛바랜 일기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카시는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일기장은 일제시대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타카시는 그저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일기장 속에서 할아버지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타카시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의 첫 장에는 할아버지가 조선으로 떠나기 전의 심정이 적혀 있었다. 나는 미개한 조선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조선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타카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타카시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들을 계속 넘겨가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일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처음 조선에 도착했을 때의 인상과 조선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놓았다. 그 당시 할아버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조선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었다. 타카시는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을 넘겨갈수록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조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점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고 그들의 언어를 금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타카시는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겪은 갈등과 혼란을 일기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선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는 자신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느낀 후회와 조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조선에서 한 일들은 결코 옳지 않았다. 나는 조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내가 죽거든 나를 대신해 조선으로 가서 그들에게 사죄해 주길 바란다. 타카시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글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타카시는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가 남긴 이 유언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한국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를 찾아가 사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타카시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타카시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가 남긴 그 시대의 기록은 그저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감정과 갈등을 느끼게 하는 생생한 경험이었다. 할아버지가 조선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일기장은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조선으로 향했던 당시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 나는 조선에 도착했다. 이곳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보이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나에게 너무나 이질적이다. 나는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일본 제국이 이들을 계몽시키고 우리의 문화를 전파해야 한다고 믿는다. 조선은 아직 미개한 땅이다. 나는 이곳에서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첫 일기에서 타카시는 할아버지가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란 할아버지는 자신이 조선에 와서 미개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조선인들과의 첫 만남 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나는 첫 수업을 했다. 조선 아이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강요하는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나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일기를 읽으며 타카시는 할아버지가 조선 아이들과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본어를 강요하고 조선의 문화를 억압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음을 알면서도 할아버지는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선의 문화와 전통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조선에 온 지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이곳의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나는 이들이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배웠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소중한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기에서는 할아버지가 조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지 미개한 문화로 여겼던 조선의 전통이 이제는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배운 대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야 한다는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조선에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없애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순수하고 그들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니. 이 일기에서는 할아버지가 내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을 점점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타카시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일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후회와 용서의 갈망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조선의 아름다운 문화를 파괴하고 그들의 언어를 없애는 일을 해왔다. 나는 일본 제국의 도구로 이용당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조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내가 느낀 후회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 마지막 일기에서는 할아버지가 조선에서의 경험을 통해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며 조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남기고 있었다. 타카시는 일기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타카시는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들을 읽고 난 후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느낀 후회와 용서의 갈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한국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를 찾아가 그곳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타카시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은 후 조선에서의 경험과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겼다. 일기를 읽는 내내 할아버지의 갈등과 고통을 함께 느낀 그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한국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타카시는 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가 지금도 존재하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다행히도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학교의 이름과 위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타카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도를 검색했다.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이 바뀌었고 학교 건물도 현대식으로 재건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카시는 다소 낯선 느낌을 받았지만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타카시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서울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는 한국의 바쁜 거리와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곧바로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를 향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타카시는 그곳의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섰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학교는 현대적인 교육시설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고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타카시는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타카시는 학교의 행정실을 찾아가 자신이 일본에서 온 여행객이며 할아버지가 이 학교에서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타카시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자 상황이 바뀌었다. 그들은 타카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우 놀라워했고 그를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타카시에게 이 학교가 일제시대에 일본인 교사들이 근무했던 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의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되었고 지금의 학교는 현대식으로 다시 지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타카시는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그를 위로하며 그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요청했다. 타카시는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 들었다. 그는 일기장에 적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읽어 내려갔다.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상을 믿고 조선에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특히 타카시는 할아버지가 조선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는 일에 동조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조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유언을 남겼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눈물이 핑 도는 감정 속에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요청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타카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타카시에게 할아버지가 남긴 후회와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며 할아버지의 후회를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타카시는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비록 할아버지가 근무하던 시절에 학교 건물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타카시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조용히 보내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타카시에게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타카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상의 내용은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타카시라는 청년이 과거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일기를 발견하고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한국에 찾아가 용서를 구한다는 나름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내용이 모두에게 감동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당 스레드 게시글엔 대부분이 일본 중심의 역사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악플이 수도 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덕분에 한국이 현대화된 건데 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야? 선생님이나 했으면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하군. 한국이 발전한 건 전적으로 일본의 덕분인데 이런 식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나? 저자의 행동은 부끄럽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모르는 건가? 일본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아마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을 거란 걸 왜 모르는 거지? 이런 식의 사과는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조선은 일본 덕분에 문명을 알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나? 저자는 일본인의 자긍심을 잊은 것 같다. 저자가 쓴 얘기는 단지 일본의 공헌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덕을 본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도 후진국일 것이 틀림이 없다고 저자가 사과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선은 일본 덕분에 현대화된 거를 할아버지가 직접 증인일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저자는 과거에 일본이 한 업적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북한이나 마찬가지고 내년 식량 구걸이나 하고 있을 나라였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저자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발전은 일본 덕분이라고. 저자의 사과는 일본의 역사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대부분의 댓글이 일본 구구의 말과 다르지 않았으나 가끔 양심적인 일본인의 댓글도 존재하였습니다. 글쓴이의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처럼 일본은 한국인이 진정으로 만족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독일이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존경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과거의 잘못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한국에 사과할 건 진심으로 사과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일본은 한국에게 사과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요. 타가시의 사연과 대비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은 것들은 생각하게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용 재밌게 읽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보다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